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국제정치적인 그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난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미국 TV라든가 또는 미국 신문에 가장 아주 완전히 지면을 도배했다고 말해도 되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제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고 어떤 이 평론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라켈 메도우스라는 그 여자 이 앵커도 하고 그런 책도 쓰고 그런 사람인데 거의 울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권위를 완전히 확립한 트럼프라는 그런 주제로 대통령이 사실 그 사람은 당당하게 대통령이 되고 헌법적으로도 다 맞는 절차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년 동안 미국 역사상에서 이렇게 이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냥 거대 언론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야당하고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한 대통령도 없는데, 그 싸움의 근거가 바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이렇게 본 겁니다. 정당하지 못했다. 너는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음모를 꾸며서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된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검이 도입이 됐습니다. 특검이 로버트 멀러라는 사람이 이제 특검 검사죠. 이 사람이 약 이제 2년 조금 안 됩니다. 수사를 다 하고 여기서 러시아하고 콜루전이라는 단어는 참 요새 와서 유명한 단어가 됐는데, 음모를 꾸며가지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그건 탄핵감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람이 트럼프가 탄핵될 것이다. 그 멀러 특검의 결과를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탄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랬죠. 트럼프가 잘못하면은 탄핵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무슨 하노이 회담 이런 거 할 때도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극소수, 저도 그 극소수에 포함되는데, 저는 여기 이 강의를 통해서도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은 0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이제 발의가 되죠.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면 발의가 되니까. 그래서 하원에서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제 탄핵으로 결정나기가 어렵고,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상원에서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원에 54석이 지금 공화당인 상태에서 이게 67석의 찬성을 받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탄핵까지 안 가리라고 탄핵을 아예 소추조차도 못할 거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오늘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거기서 이제 무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러시아하고 콜루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선거를 도와준 사람 중에서 러시아를 만나가지고 그런 음모를 꾸민 거 이런 걸 다 발견하지 못했다,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제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미국의 정치가 정말로 이 책 제목이 Fractured America,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아주 엄청나게 분열이 돼 있는 나라인데, 이게 분열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과 북쪽이 얼마나 사이가 나쁘냐면은,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북쪽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을 잠깐 다니다가 남쪽에 있는 텍사스 대학으로 이제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제 한 학기 다니고 옮겼는데,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텍사스 대학으로 가려고 학교에서 무슨 서류를 끊었더니, 미국 여자가 거기 가면은 텍사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투리를 흉내를 내더라고요. 거기 가면 너 영어 제대로 못 배울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일리노이 얘기나 텍사스 얘기나 나한테는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텍사스 대학에는 남군으로 전쟁을 할 때 그때 대통령 동상이 있습니다, 학교에. 근데 그거가 이제 지금 최근에 없앴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남부가 전쟁에 진 다음에 지금도
그 전쟁에 졌다는 그 리젠트풀이죠. 그러니까 그 분노심이 아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을 갈라놓은 건 남북 외에 이 바닷가 캘리포니아, 오레곤, 뭐 이제 시애틀 있는데 이제 워싱턴주 요 바닷가하고 저쪽 그 미국의 미국 그 동북 쪽이죠. 그 보스턴 있는 동네. 거기에 이제 미국의 아주 귀족들 사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하고 미국 가운데는 이제 촌이죠, 촌. 그러니까 미국의 촌놈들 사는 동네입니다. 그 뉴욕 사는 사람들이 저 촌놈들 사는 동네라고 그러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저 가운데를 촌놈 동네인데 그 가운데하고 해안지대가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심각하게 갈라진 것이 미국의 도시하고 농촌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을 정말 그 바보 같은 녀석들로 보고 세상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로 보고 꼬리타분하다고 보고 그리고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을 미국의 정신을 잃은 사람이라고 보고 이렇게 미국이 갈라져 있어요. 그 남부 미시시피서부터 텍사스 뭐 이런 루이지아나 이런 데를 쭉 이는 곳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럽니다. 거기 사람들은 그냥 읽는 책이라고 성경밖에 없다라고 이제 약간 좀 이게 좋은 의미라기보다도 그 동네를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오로지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사는 동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막 쪼개져 있는데 이 쪼개져 있는 것이 미국의 정치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도가 이제 미국의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찍힌 데가 힐러리 클린턴 찍은 주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도널드 트럼프를 찍은 주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으로 이제 대략 갈라지죠. 북쪽에 파란 색깔이 많죠. 그리고 서쪽에 그 바닷가, 그리고 동쪽 바닷가, 그쪽에 파란색이 많죠. 동북 쪽에. 그리고 가운데가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제 분열이 돼 있다. 그리고 남쪽에 옛날에 남군 노릇했던 데는 지금 전부 공화당입니다. 옛날에 북군이었던 데는 상당수가 이제 민주당이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근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그 오리지널 그 공화당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의 첫 번째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공화당이 노예 해방당이죠. 민주당이 노예 유지당이고 근데 지금 완전히 남부가 공화당으로 바뀌고 북부가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막 4분 5열 돼 있는데 요 다음 지도 하나 더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군 단위로 어느 군에서 공화당을 찍었고 어느 군에서 민주당을 찍었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도시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은 다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라도 시골은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뭐 텍사스라도 도시는 민주당이고 이런 식으로 전 미국이 시골과 도시, 동과 서, 가운데와 해안가 이렇게 막 4분 5열 돼 있고 요 4분 5열 돼 있는 상황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도 이제 뭐 당선이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에 그냥 미국 외교 정책이 제 관심 더 큰 관심이지만은 외교 정책을 공부하려면은 특히 이제 트럼프 시대에 와서 트럼프가 하도 국내 정치의 쌈꾼으로 시달린다고 보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면 저 싸움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언론하고 싸우고 야당하고 싸우고 보통 싸움을 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 그런 사건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권인데 이 제목이 The Russia Hoax, 러시아라는 사기. 러시아라는 사기입니다. The illicit scheme to clear Hillary Clinton and frame Donald Trump. 힐러리 클린턴도 문제가 무지하게 많죠.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문제 없어. 대통령 자격 다 있는 사람이라고 풀어주고 그리고 트럼프를 딱 옥죄는 이런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트럼프를 정말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대통령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즉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수로 이제 사용했던 것이 러시아 콜루전인데 이 저자는 그레그 자레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폭스뉴스의 앵커입니다. 미국은 앵커들이 실력이 대단해요. 웬만한 책들 미국 정치론을 가는 책들 아주 쓸만한 책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러시아 혹스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봤는데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책을 보고서 뭐 트럼프가 탄핵 당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그 러시아랑 트럼프의 선거 팀이 음모했다는 그 자료를 민주당이 쓴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스에가 이제 불어인데 영어로 하면 다큐먼트라는 겁니다. 다큐먼트. 그 다큐먼트가 영국의 스파이가 쓴 겁니다. 스틸이라는 스파이가 쓴 건데 그 친구가 민주당 돈을 받고 쓴 거다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거하는 동안에 2016년 여름에 나왔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이건 뭐 좀 너무하다라는 식으로 생각도 했고 또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는 게 확실한데 이것까지 뭐 써먹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만약 그것이 정말이었으면은 아예 트럼프가 대통령을 당선이 못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다큐멘터리를 그냥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쪽 그 힐러리 클린턴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트럼프를 못 살게 굴었느냐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이건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되는 날부터 탄핵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트럼프는 could not possibly have won absent some treasonous conspiracy hatched by him in the bowels of the Kremlin.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같이 뭐를 해서 그런 음모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늘어뜨려서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라든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핵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언론 뭐 그것만 보던 사람들은 트럼프가 탄핵된다. 그 보수적인 사람들 뭐 미국의 공화당 쪽의 그 호의적인 사람들조차도 뭐 그런 얘기를 뭐 그냥 많이 했죠.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탄핵당한다. 저거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뭐 아주 자세한 얘기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 말고도 이 비슷한 책이 수십 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론이 딱 나왔죠. The Mueller Conclusions,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치를 내가 이제 거기 사설을 잠깐 해석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치를 왜곡했던 즉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해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음모 이론은 지난 일요일 3월 24일입니다. 이 바로 그 멀러 리포트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법무장관한테 보내줬어요. 그 윌리엄 바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인데 그 법무장관이 그 특검 보고서를 자기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몇백 페이지 되는데 4페이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다 보냈는데 그 보냄으로써 2년 동안 미국 정치를 왜곡했던 이 상황이 급격하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왜? 결론이 났습니다. 멀러 보고서의 결론은 특검이 트럼프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공모한 사람도 없었고 공모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수사를 방해했다. 방해한 것도 이거는 이 대통령으로 이제 탄핵당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이 수사를 방해했느냐 못하게 했느냐 여기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멀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잡아놓거나 기소하거나 그건 아니고 방해했는지 안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딱 이거 받은 다음에 이제 나는 무죄다. 무죄다라고 이제 아주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영어로 exoneration이라는 말을 뭐 요새 많이 미국 TV 보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지금 이제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었던 멀러 특검으로부터 뭐 사실상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뭐 기분이 이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당원들한테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이 이 사람이 딱 가니까 전부 스탠딩 오베이션, 전부 일어서서 박수 쳐주고 뭐 그렇지 않아도 공화당 내에서 지지율이 뭐 90% 이상 되는데 지금 이 특검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로 밝혀졌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공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엄청나게 굳어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통령의 권위를
레지티머시를 다시 해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목을 잡는데 이거는 미국 뉴스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레지티머시 오브 더 프레지던트, 프레지던시, 뭐 대통령직의 뭐 권위 회복, 뭐 권위 뭐 이런 건데 이제는 미국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러시아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공모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되나요? 러시아랑 공모하는 사람은 다 대통령 되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듯이 트럼프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도 러시아와 공모를 하면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래서 말이 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게 된다면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전부 다 러시아랑 공모하면 다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조금 좀 그 콜루전이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 이 범죄는 아니라고 이 책에 또 써 있습니다. 콜루전은 어느 경우에 범죄가 되냐면은 그 뭐 독점금지법에 의하면은 그 공모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 둘이 우리 뭐 이 물건 가격을 어느 이하로 내리지 말자 하는 거 그게 공모죠. 그게 콜루전입니다. 그런 거가 범죄가 되지. 그래서 독점금지법 이외에 다른 법에는 그러니까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도 이제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 하나 보세요. 이거 사막에 미국의 이제 사막에 선인장들 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가라고 써 있습니다. 마가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뜻이에요. 트럼프가 막 햇빛을 비춰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민주당이 다 뻗은 겁니다. 여기 그 멀러라는 특검이 막 증거를 찾아 증거 이렇게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게 CNN하고 MSNBC 그 미국의 대표적인 반 트럼프 방송입니다. 요번에 이 CNN하고 MSNBC는 완전히 이 신뢰성을 뭐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MSNBC는 벌써부터 그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런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 사회의 그 기선을 제압하는 그렇지 않아도 뭐 저 사람이 꿀리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는데 아주 그 기선을 제압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나왔는데 보니까 그 멀러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그 멀러 리포트를 보고서 완전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어이가 없는 사람이십니다. 스턴드 서프라이즈.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놀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당연히 멀러는 또 누굽니까? 멀러는 그 힐러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세 사람 얼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멀러 특검입니다. 그리고 여기 힐러리 클린턴이 있고 그 사람이 콤입니다. 콤이 FBI 국장. 이 FBI 국장은 대통령 선거기관 중에 트럼프 캠프를 수사를 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러시아하고 뭐 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그거를 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이 셋이 그리고 둘이 아주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민주당은 이 사람이 트럼프를 이제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겠지. 2년 동안이나 돈도 몇 천만 불 쓰고 수사를 했으니까. 근데 아니래니 없다니. 그래서 뭐 저 사람들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멜트다운. 미국의 주류가 그냥 지금 멜트다운 녹아버리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트럼프를 아주 비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약간 당황하고 뭐 이렇게 거의 이 패닉 상태에 놓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법률 고문입니다. 법률 고문인데 이 사람이 요번에 멀러 보고서가 나온 걸 보고 트럼프가 말로 홈런을 쳤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말로 홈런을 쳤다. 그런데 CNN에 가서 CNN도 대표적으로 트럼프를 이제 비난했던 언론인데 거기 가서 마리오 쿠오모라는 또 앵커가 있어요. 앵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 사과하시오. 당신 2년 동안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한 거예요. 토처. 트럼프를 2년 동안 고문했는데 그 고문은 맞지 않는 거 가지고 고문했으니까 사과하시오. 애폴로자이즈 사과하시오 그랬더니 쿠오모가 사과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과하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이게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줄리안이가 당신네들은 당연히 못하겠지.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당신네들은 페어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당신네들은 이 페어라는 건 뭐 그냥 애써 번역하면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잖아.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겠지. 이거 이런 식으로 막 그 대놓고 싸웁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뭐 트럼프식의 보수가 그 기선을 그러니까 뭐 기선을 제압 그 말이 좀 과하고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건 이제 곧 탄핵당해. 이제 뭘로 특검 보고서만 나와봐라. 넌 탄핵당한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면죄부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입지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방송들 그 CNN, MSNBC, NYT,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는 2년 동안 계속 트럼프가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되는 과정이 반역적이고 러시아랑 그것도 해가지고 음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닌 거로 나타나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또 사설 제목입니다. A catastrophic media failure. 왜 그걸 제대로 보도를 못하고 이렇게 그 망신을 받냐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기억나실 겁니다. 2016년 11월 6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 예측을 정확히 맞힌 신문이 우리나라 신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뭐 그래도 그 조그만 신문들이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예상한 신문들이 있었죠. 여기 있는 만화 재밌습니다. 만화가 그 전부 다 이게 공동묘지예요. CNN 여기 누워 있다. 뭐 그리고 코퍼레이트 저널리즘. 이제 미국의 그 저널리즘들이 전부 다 그 큰 대형 회사가 갖고 있죠. 대기업들이 이제 저널리즘을 갖고 있는데 거기 이제 큰 그 묘비에 당나귀를 그려놨습니다. 당나귀는 민주당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died. 2019년 died March 2019. 2019년 3월에 죽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그 문담에 이제 흙을 다지는 그런 만화가 나왔습니다. 아까 내가 라켈 메도우스라는 그 여자 앵커가 그냥 거의 울 뻔했다고 그랬죠. 그 만화에 라켈 메도우스의 눈에 눈물까지 그려 있는 이런 그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가 그 옆에 주고 있고 뭐 이렇게 그 트럼프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그 회사들이 다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아주 그 재미있게 이 만화로 이렇게 그 그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It's begun. 이제 시작되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또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맨 끝에가 이제 코미가 이제 FBI 국장입니다. 국장인데 트럼프한테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 쫓겨난 사실이 트럼프가 그 이 수사를 방해한 증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스스로 자가당착이에요. 그렇게 트럼프가 싫은데 트럼프 밑에서 FBI 국장을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뭡니까? 도미노 한번 얘기했었죠. 이 미루면은 다 그냥 와르르 다 쓰러지는데 마지막 도미노 말이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마지막 두 번째 말이 힐러리 클린턴이고 그 옆에 있는 말이 그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민주당이 잘못하면 초토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기성 세력이. 근데 트럼프가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그 전략가는 전략가 같아요. 2년 동안 아주 말을 자제했답니다. 그냥 정말 가서 그 특검이고 뭐고 다 박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자기도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자기는 그건 안 했다 하는 거가.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뒤져봐라. 나한테 그 흠을 찾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지 2년 동안 그냥 용케 참았습니다. 그냥 다만 저거는 그 헛개비를 찾는 거다. 없는 거 찾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지 자기의 그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뭐 정말로 그것을 그냥 옵스트럭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자기가 그 상황이 좋아지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있지도 않은 음모론 가지고 미국을 지난 2년 동안 엉망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 엉망의 과정을 시작한 사람들을 특검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트럼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하고 정적이었죠 한때는. 물론 지금은 트럼프랑 친합니다.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라고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 번 말하는 사람인데 그 린지 그레함이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미국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러시아 콜루전을 이제 인베스티게이트한 이런 그 나라가 2년 동안 정신없이 시끄러웠죠. 이것의 원흉, 이것의 오리진을 제공한 사람들을 특검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법무장관이
그 바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바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바가 그 특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라고 벌써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복수하는 거죠. 근데 이 특검이 거의 22개월인가 걸렸는데 그러면은 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을 특검하면은 그게 또 한 1년 걸리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국 선거해야 됩니다. 내년 11월이니까. 그러면은 공화당이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별로 길지 않은 텀을 2년 동안 자기가 시달린 대가를 앞으로 한 1년 반 동안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랑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뭐 머리도 이상하게 그냥 빗지도 않고 다니는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도 재밌겠어요. 스티브 배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 will go full animal against enemies with Mueller probe over. 야, 이거 보세요. 트럼프는 말이지 full animal 완전히 야수처럼 자기의 정적들을 물어뜯을 거야라고 한 얘기입니다. 야수처럼 will go full animal against his political enemies. 그의 정치적인 적을 향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라고 이거 번역 안 되죠. full animal.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말 짐승처럼 달겨들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come off the chains. 이제 족쇄에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멀러 리포트를 오히려 이걸 가지고 거꾸로 finding against opponent 적을 향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사람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외교 정책을 짜주는 사람은 물론 폼페오하고 볼턴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제 트럼프한테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한 중요한 말 몇 가지를 이제 볼까요?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북한 문제는 중국 문제의 सब셋이야. 뭡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집합 이론에서 부분 집합이야 뭐 또는 뭐라고 하여간 중국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문제는 해결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하나로 보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시각이 바로 배넌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문제는 중국 문제의 하부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인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북한 문제에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북한 문제에 너무 열중이 가는 거를 정말 똑바로 가야 되는 데서 약간 삐뚤어 나가는 거로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 저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 문제 사실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죠. 왜? 뒷배가 없어지는 거니까. 북한의 그 마지막 받침대가 중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없애는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당장의 상황은 지금 미국의 야당, 민주당이 무지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바로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면은 국내의 입지가 굳어지면은 대외 정책도 세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 세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제 FBI의 높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죽어도 안 돼. 저걸 떨기 위해서 우린 별짓을 다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자 리사 페이지라는 여자가 있어요. 나 여기 이름들 잘 기억 못 하는데 하여간 서로 그냥 이 주고받은 편지 보면은 트럼프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놈이 당연히 되면 안 되지.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욕설 막 섞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제 이거를 그냥 넘어갈 거냐. 너희들이 내 선거하는데 나의 선거에 너네들이 개입해서 나를 떨겨뜨리려고 애쓴 거는 불법이다가 되는 것이죠. 러시아랑 트럼프가 음모를 꾸민 거는 불법이죠. 당연히 꾸몄다면은. 그런데 그건 없는 거로 나왔는데 근데 너희들은 나를 잡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자료를 만들고 이상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 다큐멘터리 가지고 나를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무슨 이코노믹 모델이라는 게 있대요.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이코노믹 모델, 경제 모델이겠죠. 그거로 예측을 해볼 때 2020년에 트럼프는 랜드슬라이드로 승리할 거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랜드슬라이드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압도하는 거죠. 압도. 완벽한 승리. 랜드슬라이드로 이길 거다는 그런 논문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 이제 그때까지 상황이 조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뭐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뭐 지금은 당연히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세네터스 그레암, 린지 그레암이 피자 어뷰스, 이 피자라는 말이 이제 미국 정치론 보다 보면 많이 나와요. FISA라는데 파이자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해외 정보 감시법.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하고 음모를 꾸몄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개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가 그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정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FBI라든가 이런 이 담당 기구에서 그 사람을 불러도 된다는 걸 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 남용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피자 어뷰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정말 그 부르면 안 될 그 사람 그 개인 인권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러시아랑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뭐 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피자 어뷰즈, 그러니까 해외 정보 감시법을 어뷰즈,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방만하게 쓴 거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그 상원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버라는 사람한테 여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나왔죠. 린지 그레함이 Senate will investigate Pfizer abuse, surveillance of Trump campaign. 트럼프 캠페인을 감시했다 이겁니다.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해외정보 감시법을 남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물어보고 신문하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미국에서 청문회를 하고 이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이제 이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트럼프가 이제 뭐 상당히 그 유리한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더 힐이라는 미국의 그 미국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기에 집중한 그 힐이라는 거가 그 국회가 이제 약간 언덕에 있죠. 그래서 캐피톨 힐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을. 그래서 이 잡지 이름이 더 힐인데, 더 힐은 그래도 상당히 중립적이고 뭐 괜찮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요새 미국 거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게 볼 수 있는 거가 뭐 있냐 그러면 더 힐을 보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더 힐 3월 25일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해서 사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멀러 리포트를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별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it seems apologies are in order.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과를 해야 할 때다라는 그런 그 기사를 쓴 거를 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냥 질 수는 또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 뭐 정말 패닉 상태입니다. 저거 탄핵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탄핵이 거의 확실한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왜 저 사람이 저 실력으로 러시아랑 뭐 이걸 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우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치적으로 평민입니다. 노동자를 대변합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뉴욕 한복판에서 나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그 묘한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의 부동산 업자가 촌 사람들의 지지로 당선이 됐고, 재벌 수준의 부자가 노동자들이 표로 당선이 됐고, 아주 그 기묘한 건데, 하여간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냥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뭐 시비를 거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비 거는 거는 대통령을 해치는 것이다. Presidential harassment.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하는데 막 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대통령 공무집행 방해다. 그리고 그 방해를 할 경우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Pay a heavy price. 이제부터 내가 이제 완전히 그 정당한 대통령이, legitimate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업무에 harass 하지 말라.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 방해할 경우에 heavy price,
엄청난 대가를 물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I'm a counter punch라고 그랬습니다. 카운터 펀치가 뭡니까?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을 반드시 거꾸로 때려주는 사람이야. I'm a counter puncher and I will hit them so hard. 나는 그들을 정말로 세게 때릴 거야. They'd never been hit like that. 그들은 결코 그렇게 세게 맞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세게 때릴 거야. 이게 참 말도 엄청나게 하죠. 대통령 부인이 그랬습니다. 그 대통령 부인이 그냥 얌전하죠. 그 모델 출신의 뭐 영어도 이제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남편은 10배로 복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섭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 정치가 이제 어떻게 갈지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미국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 사람들이 권력을 또 남용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다 이제 밝히고 국민들한테 보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정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결하는데 그 해결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입지, 국제 정치를 하는데 괜찮은 입지를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하고 국내 정치는 언제라도 연계가 되게 마련이죠. 그런데 미국처럼 세계를 이제 대세계 정책을 가진 나라가 국내에서 혼란하게 되면은 뭐 좀 세계 정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